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건설한적 기사이자 한의유자 리더입니다. 저는 2026년 픽답 1회차 실시간 보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최다빈치 문제 나왔습니다.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교해서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암기법 아시죠? 손발, 연기, 해로입니다. 저희 작업형에서 제가 필답하고 작업형 저희가 예상 문제 찍어드렸는데 그 문제에서 바로 나왔던 문제네요. 유튜브 영상에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PDCA에 대해 기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 설정 및 문제 파악,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을 수립한다. 자, 그거는 P. 계획이 되겠죠, 계획. 두 번째. 계획된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실행을 한다. 자, 이건 뭘까요? 자, 실행이죠, 실행. 즉, D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행 결과를 평가하여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 및 분석을 한다. 자, 이거는 점검, 즉, C가 되겠죠. 그 마지막 네 번째는 보기 나왔죠. 조치, 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개선 시정하는 것. 그러니까 PDCA에 대해서 기입하는 것입니다. 답은 계획, 실행, 점검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교육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몇 개월 이내, 자, 이건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몇 년? 자, 이건 2년이죠.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몇 개월? 자, 이거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고, 자, 안타까운 내용은 요 다 내용이죠. 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게 6개월인데 23년 9월 27일부로 변경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신기반기 교재가 이게 오타가 있었거든요. 이게 3개월 오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PS 콘크리트에서 프리 스트레스를 도입해 일어나는 시간적 손실 원인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보고는 힘들었습니다. 시간적 손실 원인 3가지라고 나왔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즉시라는 말이 나왔다 해서 답이 틀렸었거든요. 근데 시간적 손실 원인 3가지는 답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콘크리트의 크리프라고 작성하셔야 하고요. 자, 두 번째,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그 세 번째, PC 강제 이완.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즉시라는 말이 들어온 답안과 틀리다는 점, 그걸 꼭 확인하시고 가채점 하시길 바랍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를 5가지 적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단,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는 제외한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 많이 올라오던데, 저희가 보통 자율안전 문제에서 암기법 있죠. 자연산 파컨, 공식 혼인신고가 있죠. 암기법. 근데 그 내용과 헷갈리신 분들이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약간 페이크를 준다고 조금 약간 이게 약간 가로의 내용에서 헷갈리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프레스 들어가고요. 두 번째, 전단기 및 절곡기 들어가고요. 세 번째, 크레인. 네 번째, 리프트. 다섯 번째, 압력용기. 여섯 번째, 롤러기. 곤돌라, 사출성형기, 고수작업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암기법 외울 때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라고 해죠.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라고 외우는데 이렇게 총 9가지 말고 좀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만은 제일 암기하기 쉬운 거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에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런 내용이나 5가지 쓰시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기 중요합니다. 시설을 3가지 적으십니다. 보통 이 문제 시설 말고도 다른 거 있거든요.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시설에 대한 거를 딱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답이 3가지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 방호 선반 설치해야 하고요. 세 번째, 수직 보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3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한 작업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즉 신기방기였네요. 자, 두 번째,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 작업, 즉 2m 이상의 구축물 파쇄에 안정한다. 세 번째, 굴착 깊이가 2m 이상의 집안의 굴착 작업. 네 번째,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발이 설치 또는 해체 작업. 다섯 번째, 터널 안에서의 굴착 작업,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그 외쪽으로 총 1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 더하기 9개에서 14가지가 되는데 이 1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쓰고 싶은 내용 5가지 쓰셨으면 정답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이건 쉬운 문제네요. 상부 난간 때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몇 이상일까요? 자, 이거는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c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자, 발끝막이 파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몇 cm 이상, 이거는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세 번째, 난간대는 지름 몇 cm 이상,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자, 저희가 실시간 복원할 때 이거는 단위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위가. 혹시 뭐 단위가 주어져 있었다면 뭐 90, 10, 2.7 쓰면 되는데 단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 무조건 단위 쓰셔야 합니다. 센티미터 안 썼으면 틀린다고 채점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충전 전로 등에서 작업 종료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기구, 단락 접지 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두 번째,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것. 작업 종료가 되었으니까 그렇겠죠. 세 번째, 잠금 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이거 맞습니다.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하지 않으면 어디에 설치하는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네 번째,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맞습니다.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기기기에 전원을 투입시켜야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안전보건 표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실시간 카톡방에서 안전보건 표지 문제가 나올 때 됐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역시나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인화성 물질 경고가 되고요. 자, 두 번째, 급성, 독성 물질 경고가 되었습니다. 자, 신기방의 카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제가 뭔가 아침에 뭐 시험 치는 당일에 뭔가 소위 말해 삘이 맞힌다. 삘이 맞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거 외우라고 바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회원분들이 저를 뭐 장난식으로 말하면 뭐 무당이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굉장히 듣기 좋은 뭔가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인 것 같습니다. 별명이자 닉네임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12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자 수가 15명, 그리고 600일의 근로 손실일이 생겼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 강도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조건지였습니다. 단 1일 9시간 연 270일 근무한다고 합니다. 자, 도수율. 바로 풀어보시죠. 500 곱하기 9 곱하기 270분의 사업장 12건이죠. 12건 곱하기 16수합니다. 그러면 9.88이 나오고요. 자, 강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500 곱하기 9 곱하기 270 그리고 600일의 근로손실이 생겼죠. 그럼 600 곱하기 10의 3승, 즉 1000이 되는 거고요. 그럼 푸시면 0.49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뭐냐면 이 계산식을 우리가 넣을 수 있냐, 계산식을 우리가 딱 알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냐 안 풀 수 있냐, 그거를 바로 물어본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건 기존 기출 문제였는데 예전에 기존 기출에 연천인율 적혀 있었거든요. 1, 2, 3번 해가지고 도수율, 강도율, 그리고 연천인율 구하라고 나왔는데 드디어 제외가 되었네요. 이게 계속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드디어 이번에 출제자가 센스 있게 연천인율은 제외를 시키고 도수율, 강도율만 물어봤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겁니다. 제하바전 되겠네요. 제하바전. 자, 첫 번째.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자, 두 번째.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세 번째. 바퀴의 이상 유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3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실시간 복원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5년 3회차가 어려워서 26년 1회차는 조금 러프하게 좀 쉽게 갈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고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25년도에 특이했던 점이 계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건설안전기사에서. 그래서 뭐 계산 문제가 지금 안 나오니 이런 또 헛소문 퍼뜨리신 분도 있었는데 결국엔 계산 문제 나왔죠. 계산 문제가 제외된다는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뭐 제가 쭉 풀이를 해봤을 때 뭐 기본적으로 지금 60점 만점이죠. 건설안전기사는 60점 만점에서 기존 기출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약 45점대 이상의 점수가 나올 듯합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